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스타벅스에서 불온한 상상을 한다 라는 좀 발칙한 제목의 아, 책입니다. 그 강인 교수님 책인데 미국과 미국 문화를 좀 새로운 틀에서 읽고 소개하는 그런 재밌는 책이 되겠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스타벅스 워낙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이렇게 잘 경영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 어떤 이제 미국의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구도에서 그걸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해요. 스타벅스가 왜 인기가 있었느냐? 이 질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왜 하필 이 시기에 미국이란 사회가 스타벅스 같은 형태의 다방 문화를 받아들였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타벅스에 대해서 현재 미국인들의 어떻게 느끼는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졌습니다, 저자가.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스타벅스라는 데서 판매하는 커피 어떤 브랜드 이름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각각의 그 제품에 들어간 이름들이 미국인들한테도 좀 생소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카페 모카, 뭐 카페 라떼, 뭐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또 외국어로 된 음료를 팔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애쓰는 커피 체인,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은 대낮에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살피지 않고 갈 수 있는 분위기 괜찮은 바. 근데 이제 보통의 바랑 다르다는 점이 있다면 술 대신 커피를 판다는 거. 자, 그래서 약간은 생소하면서도 기존의 어떤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커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꾸는 어떤 이제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제 미국엔 다방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커피는 이제 식당이나 주유소 아니면 이제 집에서 음식이랑 같이 마시는 그냥 기능성 음료였는데 스타벅스는 이제 거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인들이 누가 4달러를 지불하면서 이런 비싼 커피를 마시겠느냐, 에스프레소 같은 비싼 커피를 마시겠느냐라는 이제 기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의 성공은 어떤 이제 단순하게 기업 운영이나 상품, 마케팅의 성공이 아니라 미국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는 것, 미국식 다방 문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워드 슐츠 회장이 99년 2월 8일 뉴욕 타임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 내에서 스타벅스는 가정과 직장 사이의 제3의 장소로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베란다를 확장했다고나 할까요?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사는 이유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커피는 수백 년 동안 대화의 매개체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장소를 판다는 겁니다. 왜? 아, 한 4, 5달러에 해당되는 거 커피치고는 굉장히 비싼 값이지만 실제로 어떤 휴게실이나 사무실 임대치고는 괜찮은 가격이죠. 그래서 비록 이제 하워드 슐츠 회장은 커피를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미국에 자리 잡은 문화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스타벅스를 이제 들여다보시면 실제로 미국인들 다수는 커피숍에 와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합니다. 그래서 어, 작가들의 천국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대부분들이 와서 혼자 음악을 듣거나 노트북을 열고 각자 작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커피를 빌미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공간을 사용하다가 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요. 점원들은 최대한 친절하고 정중해야 된다. 하지만 돈을 받고 커피를 건넨 이후에는 고객과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해야지만 한다. 그래야만 고객은 그 친절한 무관심 속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요 그 다방 문화가 한국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미 사실 다방 문화가 있었거든요. 다만 한국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다양한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다방하면은 이거는 남성적인 공간이었죠. 남자들이 어떤 이제 여성들의 서비스를 받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7, 80년대만 해도 근데 이제 스타벅스와 같은 에스프레소 형태의 커피가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뭐 잘생긴 남자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서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또 이제 그 비싼 커피를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뭐냐면 이제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 여성들의 어떤 지위가 변경됐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지위도 바뀌었고 실제로 사회 참여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와 관련된 비싼 커피를 마시는 여성들을 된장녀로 비하하고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지위를 뺏긴 어떤 남성들의 반발감일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로고에 얽힌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원래 이제 스타벅이라는 단어는 그 유명한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가 추정하기로는 실제로 스타벅스의 젊은 창업자들이 이제 커피를 통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궈 나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을 하고요. 자, 스타벅스의 로고로 사용된 원래 이미지는 그 1961년도에 발행된 상징 사전에서 나온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그 세이렌이라는 그 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까만 형태의 이제 원래 이미지를 차용을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단계별로 이 이미지가 바뀌게 돼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원래는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두 개의 꼬리를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은 15세기 당시에는 어떤 이제 그 탄생 또 이제 그 제사 뭐 이런 형태의 성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오히려 야하고 위험한 이미지로 변질이 되게 돼서 실제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이제 너무 그 강한 이미지에 대한 반발감들이 있어서 스타벅스가 그 이미지를 이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가슴을 머리로 이렇게 가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꼬리도 다리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형태로 살짝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이제 스타벅스 커피라는 이름도 빼고 검정색도 빼고 결국 녹색과 이너 둘만 남기고 다 버리게 된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그 강윤기 교수의 그 미국 문화를 이제 좀 새로운 형태로 소개하는 책을 소개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이외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미국 사회와 미국의 문화, 독특한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미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